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9일 정오입니다. 지금 달수로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누가 가장 권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종대 선생은 77인데 왜 발언권이 있느냐? 1977년에 의료보험을 출범시킬 때 보사부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보험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설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년 뒤에 1989년에 전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키웠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한 독일에서도 100년이 걸렸고 프랑스에서도 90년이 걸렸고 일본이 가장 빨랐는데 보험 시작해서 전 국민 혜택을 주게 되기까지는 36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12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좋은 일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해낸 분입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 때는 실무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012년, 13년 이 무렵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이 보험료가 그 기준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보유재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걸 소득 기준으로, 소득 중심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을 정말 한 거죠. 의료개혁. 이게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의료개혁을 한 사람이죠. 산 증인이고 한국 의료보험의 산파입니다. 기자들이 영혼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김종대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진행되는 이 의료 사태를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에 걸쳐서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그 기록은 동영상으로도 올려놓고 녹취록으로도 조갑제 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약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팩트에도 앞뒤도 맞지 않는 전도몽상적 정책으로서 국가적 재앙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전도몽상이란 말은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몽상, 팩트가 완전히 틀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에도 앞뒤도 맞지 않는 정책을 펴면은 의료 대란을 넘어서 의료 파국으로 가고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수 부족하다고 오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 정원이라는 잘못된 처방을 냈다고 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 중에 머리에 쏙 들은 말이 의료는 통계다. 그런데 OECD 통계를 제대로 읽으면은 의사수 부족 사태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역 및 필수 의료 붕괴는 의사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의사들이 정부 대신 욕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진료권 제도라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에 서울로 갈 수 있었는데 이걸 폐지함으로써 지역 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비급여 부분을 양성화하고 여기에 실손보험이 개입하면서
필수 의료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게 정부 정책의 결정적 실패라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의사 과잉이 일어날 텐데, 의사 과잉은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불러가지고 국가 생산성을 위축시킨다고 했습니다. 외국 제약회사의 임상 연구 용역이 끊겨가지고 첨단 의학 연구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그리고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해결책은 2,000명 정원 100조가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식으로 근보 재정에서 벌써 2조나 써가지고 자기들의 정책 실수를 메우는데, 어떻게 보면 은폐하는 데 쓰는 것은, 이것은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분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명언입니다. 정치는 51%만 맞으면 되지만은 정책은 1%만 틀려도 실패한다. 윤석열 정부가 전도 몽상식 일의 순서가 맞지 않고 근거한 사실이 그게 몽상 수준의 근거를 가지고 일을 집행을 했다. 이거는 뭐 1%만 틀린 게 아니라 뭐 100%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는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12년 전에도 한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1명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역 및 필수 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사 수와 필수 및 지역 의료 붕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앵무새처럼 뭐 1000명당 의사 수가 모자라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식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OECD 통계는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한 8개 정도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진료 횟수, 병상수, 입원 일수, 회피 사망률, 의료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의료의 질이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첨단 장비 또한 많은 점 등을 다 무시하고 앞뒤 맞지 않고 팩트에도 맞지 않는 전도망상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더구나 보험의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을 논의해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이렇게 자료를 들이댑니다. MRI 보유대 수가 100만 명당 한국은 37.5대, OECD는 19.2대, CT는 한국이 44.6대, OECD는 29.6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첨단 장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의료비는 한국이 1인당 연간 4,637달러, OECD는 5,312달러, 미국은 12,741달러. 그런데도 싸다는 겁니다. 싸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한국 의료를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의사 수는 한국이 늘 OECD보다 적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한국 의사의 진료 횟수가 많다는 것은 임상 경험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실전 경험이 많은 군인처럼 질병과 싸워 환자를 구하는 데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사태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한국의 큰 병원에 의뢰하던 임상연구 용역이 끊어지고 있는 점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임상연구 용역을 받아 수입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 연구를 많이 하다가 보니 데이터가 쌓여 한국 의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의사들의 해외 유출과 함께 가슴 아픈 현상인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의사들에게 돌리고, 이에 국민들이 근거 없이 의사들에게 반감을 가지는 것은 적군과 싸우는 군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프라를 깔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 의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의사들과 기업인들의 동기가 없었더라면 의료보험은 출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공무원들 대신 환자들의 비난에 시달리니 일종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의사들을 욕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을 편들고 있으면은 그런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김성재 전 이사장은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2,000명 정원 발표가 나왔을 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넘어서 의료 파국으로 가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건설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안보 붕괴처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근원적인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의사 수는 해마다 3,058명씩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2,000명을 더 보태면은 의료비 지출, 근보재정 파탄으로 국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전에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근보재정에서 2조를 의료사태 수습에 쓴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목적, 국민건강정진에 위배되고 제13조가 정한 보험자인 공단의 권한 밖의 일이란 겁니다. 이 법 제38조가 준비금은 진료비 부족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실수를 덮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의대생들이 휴학할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의사 과잉이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부른다는 것은 의료보험 47년의 역사를 통해 확인된 원리라고 했습니다. 의사 늘리면은 편하게 의사를 만나서 느긋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의사는 고객인 환자에 비교하여 정보 보유의 비대칭적 특징이 있어 의료비를 스스로 창출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가 늘면은 국가적 생산성이 위축되는 겁니다. 김 전 이사장은 또 의대교육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부문이므로 분필만 있으면 되는 교양교육처럼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한 도제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의과대학 실험실이 모든 공학 실험실 중 가장 첨단인 이유도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2,000명 정부는 폐기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진을 했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면은 처방이 잘못됩니다. 그걸 계속하면은 의사가 죽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책 책임자가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면 풀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때 박정희 대통령, 신현학 장관, 김종인 교수 등이 의료보험을 결단한 것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살리자는 인간에서 우러난 용기였습니다. 요사이 공직자들도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 의료대란 해결에 나선다면 풀립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진실을 직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위 공무원들이 지금 의료사태의 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용기가 없으면은 그런 공무원들은 식민지 관료가 되는 겁니다. 머리 좋은 공무원들은 많지만은 지금 용기 있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아기를
키워가지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만든 김종대 전 이사장이 이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이 관계 공무원들이 김종대 전 이사장의 이런 고언에 귀를 기울이면은 윤 대통령도 살고 공무원들도 살고, 무시하면은 다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